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가짜 지문 찾기. 이번 시간은 2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없으면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62번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단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그리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나 국가 등은 해제 신고 업무 없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업공개사도 임대차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해제 신고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모두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은 26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자계약서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따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26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가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17년에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로. 그러면 즉시와 지체 없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즉시는 3근무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즉시고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래서 즉시 발급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해제 신고, 변경 신고, 정정 신청,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264번은 X입니다. 265번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쥐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6번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이 아니라 1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1억입니다. 1억.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고 이상. 1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266번은 X가 되겠고요. 다음은 267번입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한다. 예, 맞습니다.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는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틀렸네요. 맞는 게 아니라 계약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267번 틀렸습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매도인이 국가고 개인이 매수인이면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제출해야 되죠. 그때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일방 당사자 X입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68번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6억 이상이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6억 이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 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했었죠. 다음은 269번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상가는 X입니다. 주택이라면 O입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4년 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또 4년이 연장됩니다. 그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 못합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은 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그럼 세입자 나가고 싶다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 통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270번 상가 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든 모두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 통고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